중국 경제가 지투로 오게 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많은 사람 망한다는 표현을 써요. 네. 잃어버린 일본 30년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어서는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부동산에서 찾아야 돼요. 중국이 만약에 망한다 이러면 부동산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모시고 사실 네.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네. 또 책을 또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책 이름이 더 플로우. 예. 근데 이게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인데 네. 보면은 이 첫 장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 투자. 예. 투자란 시대적 흐름에 네. 베팅하는 거다. 네. 이런 표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시대로 지금 돌이켜보면 다시 뒤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시대였냐면 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중국이 자본주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네. 있는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그때는 기업만 하면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니까 네. 지금 북한처럼 공급이 딸렸어요. 항상. 네, 네. 공급이 부족한 네. 거예요. 물건이 부족한 네.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와 사업을 해. 이 뜻이에요. 그러면 눈이 익은 사람 다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워낙 공급이 부족한 사회다 보니까 사업만 하면 네. 다 부자가 되던 시절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 잘 풀리는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교수가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수 생활을 바로 시작한 거고 그때 반에서 잘 안 풀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창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는 시대적 뭐고 모르고 그냥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 반에서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업을 한 거예요. 왜 취직이 안 되니까. 네. 그 친구들 지금 다 부자가 돼 있어요. 왜? 그 중국이 그 성장, 특히 2008년 이전까지 네.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다 태킹한 거예요. 마윈이 98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네. 마윈이 세계적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고속으로 성장한 게 2003년, 2005년 야후를 인수하면서 2007년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 2009년에 애플 핸드폰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옛날에 PC에 앉아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모바일 인터넷 하잖아요. 그때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된 거예요. 구글도 98년도에 됐어요. 아마존 98년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기에 그 기업을 한다 이러면 다 반대하던 시절이에요. 마윈을 다 정신병 환자로 해서 당시에 그거 인터넷 사업할 때 계속 적자. 그래서 중국에서 별명이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똑똑해서 지금 성공했냐? 아니죠. 그 시대에서 흐름이 정확하게 정보통신산업이 고속으로 성장했고 후에 모바일 인터넷 고속으로 성장하고 그걸 그대로 태킹하고 그때 하필이면 그걸 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개인 커리어 그리고 어떤 기업의 사회를 보면서 뭘 알려주냐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시대적 흐름이었고 그 흐름을 지금 와서 먼저 알 수가 있다면 근데 그럼 내가 먼저 포지션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는 아니어도 5년 10년 지나면 난 이미 먼저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는 흐름을 다 태킹한다는 거죠. 책에서 담아내서 먼저 읽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게 해주자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걸 누가 읽을 수 있게요. 어렵다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제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더 컸냐면 시대적 운이 더 컸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인생 기획을 함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특별히 있다는 것보다도 내가 마치 모르게 저도 시대에서 운명을 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냥 내가 보는 미래 시대에서 흐름이 뭐냐. 저는 이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누가 알아요? 한번 해보면 maybe 그 사람이 넥스트 마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그거는. 내가 먼저 해도 내 생각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 맞든 틀리든 내가 보는 미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부끄럽지만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도 지금 유튜브 네. 한 지가 한 9년 정도 되는데 그렇죠. 저도 좀 오래 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구독자 한 10만 명? 그때가 이제 되게 오래전이에요. 한 7년 전, 8년 전인가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때 한번 그 유튜브 그 구글에서 모아가지고 무슨 뭐 행사를 한다고 갔어요. 네. 근데 그때 네. 한 30만 명인가 막 그 어떤 분이 네. 앞에 강연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구독자가 30만 명 있는 30만 사람이에요. 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300만 명 느낌이에요. 그때는 그렇죠. 뭐 그때는. 한국에만 몇 명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막 8만 명, 9만 명, 10만 명 이런 분들이 막 우러러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막 그 실버 버튼을 받으면 지금 막 골드 버튼 있지만 실버 버튼이 지금 막 골드 버튼 같은 느낌. 맞아요. 한국에 몇 명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어떻게 30만 명이냐. 그렇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의 초입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 막 이렇게 커지는 거를 그때는 그렇게까지 잘 몰랐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냥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막 돼버린 거죠. 그 정확해요. 이후로. 예. 근데 아마 마윈도 뭐 몰랐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약간 알았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 흐름이 그렇게 네. 돼버리니까 엄청난 타고 온 성공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게 우리 된 거죠. 여기 지금 부인남도 지금 네. 100만 명 그때 네. 놓고만 뭐 어떻게 100만 명 가능하지? 네, 저 근데 아마 그때 한 8만인가 9만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저거 보고 너무 부러웠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뭐 노력을 엄청 하셨고, 근데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됐고 그 흐름이 이제 유튜브 흐름이 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가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면은 반대로 네. 이런 흐름이 이제 뭐 운도 뭐 맞아줘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네. 흐름을 내가 좀 예측하고 같이 좀 그쪽에서 맞춰서 타고 가면 예. 좀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로 스방 공배라고 하는데 같은 노력으로 배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내가 요걸 좋아해. 시대적 흐름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결코 요거 하려고 해도 돼요, 당연히. 왜? 사람이 행복한 게 우선이에요, 돈보다도. 꼭 돈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요걸 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산다?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런 게 명확하게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저도 교수 계속 했으니까 애들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대부분 애들이 몰라요. 네. 몰라야죠. 대부분 이래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차피 뭐 할지 모르니까 한번 시대에서 오면 게 배팅해봐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Why not? 맞죠. 예, 네. 그런 뜻이죠. 그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비춰볼 때 미래 40년을 보면은 확실히 다른 변화가 뚜렷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하든 이렇게 유튜브 하든 아니면 여러분 교육 프로그램 하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든 확실한 건 시장이 고객이 변했어요. 지금 60, 70세 분들이 지금 시장이 메인 고객층이 아니고 MZ 시대가 지금 MZ라는 게 뭐예요? 90년 이후 출생, 2000 이후 출생이 새로운 어떤 소비력군으로 올라오는데 네. 요 MZ 시대가 생각하는 거랑 가치관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건 돈 쓰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는 원하는 상품이 달라졌다는. 그래서 MZ 시대가 뭘 원하는지를 우선 사업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책 쓰든 뭐 하든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 그래서 MZ 시대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읽어야 돼요. 저는 그중에 하나 앞으로 큰 산업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을 사람들 너무 적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웹 1.0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PC 시대. 네. 그리고 인터넷 시대. 그리고 지금 모바일 우리가 웹 1.0, 2.0, 3.0 하는데 다 메타버스 범주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출근해서 어떤 오프라인에 일 안 하고 메타버스 세상에 온다는 건 내가 온라인에서 내가 뭐 나의 어떤 아바타가 안유화랑 어떤 아바타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아바타가 하는 거 내가 현장에 실물이 안유화가는 게 아니고 이 온라인의 안유화의 아바타가 거기서 어떤 아바타 일을 거기서 메타버스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거기서도 소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출근대로 하고 나의 아바타가 아바타대로 거기서 돈 벌고 그럼 얼마 좋아요. 내가 잠잘 때도 실물이 내가 잘 때도 나의 아바타는 24시간 일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딱 서면은 여러분들이 방송 듣는 분들이 지금부터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물에 난 내다를 간다. 내 하던 일을 한다. 근데 그런 생각해야 돼. 내 아바타를 뭘로 만들까? 요즘에 부캐 뜨잖아요. 부캐. 네, 부캐. 개그맨들이 부캐. 네. 그런 뜻이처럼 내 메타버스에서 나의 부캐를 만들어서 내가 잠잘 때도 나의 부캐가 돈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요 고민을 지금 해줘야 하는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헛소리 들 건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시간만 되면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메타버스 책을 전문 쓰는 거예요. 저는 허황된 얘기를 안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 네. 했잖아요. 유튜브처럼 그게 앞으로 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고 이 시대를 막 살아가는 거라 저 교수가 헛소리 할지도 몰라도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who know? 그때 가서 네. 또 오늘 유튜브 될 줄 누가 알아요. 이런 어떤 생각지 그럴 수 못한 있죠. 일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Z 시대가 맨층으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게 자체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하는 시대적 흐름 중에 하나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수명이 다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노력을 안 해도 8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안 하는 걸 하거든요. 그게 하나가 웰니스예요. 웰니스. 왜 그걸 하기로 했을까?
제가 저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써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실제 제가 해요. 그래서 제가 읽은 두 번째 시대에서 흐름은 뭐냐면 제 나이 제가 지금 70년생이가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저는 그냥 노력을 하면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아직도 50년 세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는 은퇴가 중국 같은 경우 여성들이 55세에 은퇴를 해요. 남성들은 지금 60세거든요. 네. 그럼 끝나고 한 40년 살아가야 돼요. 네. 이전에 60세가 옛날에 50살이고 지금 옛날에 40살이에요. 이 체질이 네. 건강 상태 모든 상태가. 그럼 이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산업이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옛날 우리가 은퇴를 하잖아요. 이제 해방이야.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 즐겨야지. 이렇게 했다면 우리 세대가 제 세대가 은퇴하잖아. 안 그래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지? 아니 무슨 일을 또 하지? 이렇게 질문이 바로 이래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 동창들이 빠른 사람이 이미 은퇴를 했어요. 걔가 생각하는 게 이제 새로운 걸 해야지.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딱 바로 이렇게 즐기자 이 생각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럼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 이 방송 듣고 그럼 내가 창업을 한다 할 때 이런 창업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컨설팅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컨설팅 필요로 하는 게 직테크예요. 직테크. 이 사람들한테 재취업을 하게 하려면 이 사람 지식구조가 변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했다는 건 옛날 지식구조대가 새로운데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줘야 돼.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 거기 컨설팅이라든가 생태계 산업이 앞으로 쫙 만들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한 창업. 네. 이 사람들을 위한 재취업,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이 사람들을 위한 무슨 뭐 이런 건강과정. 그래 제가 웰리스라는 걸 과정을 제가 우리 대학에서 런칭한 배경입니다. 그 세대들을 예. 위한 또 새로운 서비스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이 생겨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또 예. 이제 또 직업들이 생겨나는데 그렇죠. 거기에 또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태계가 커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러면서. 또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쫙 커질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 아무도 대기업이 안 들어갔어요. 이럴 때 빨리 해야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만들어진 지금 부모들이 항상 이러잖아요. 자식한테 야 대기업에 취직해라. 그 네. 말은 이미 성공한 데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치열해요. 경쟁력이 되게 높지 않으면 쉽지 않죠. 예,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취업 준비생들. 네. 하고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 뭐 별로 인생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정말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투자도 맞아요. 많이 했었고 코인이고 어쩌고 그때가 하면. 정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고 실제 그게 뭐 맞아요. 진짜 시대를 이제 바꿀 거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좀 조용해졌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코인 네. 얘기하면 사기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사기꾼으로 몰라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또 무너지는 느낌 한 거죠.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진다면 맞아요. 또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또 맞아요. 어찌 보면 내가 거기에 딱 한번 베팅을 했는데 네. 이미 실패를 경험했는데. 실패가 또 돼버리면 또 어떡하나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잠시 이렇게 무너진 네. 거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아마존입니다. 네. 네, 아마존을 많이 들어요. 그 아마존은 책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한번 꺾이는 단계를 거쳐요. 그게 언제 뭐 인터넷 버블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98달러 갔다가 3달러까지 와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그때 인터넷 기업이 그때 그랬어요. 아, 사기라고 그랬죠. 그때 인터넷 버블이 1999년, 2000년 초반에 버블이 네. 할 때 HTTP로 시작하는 그 인터넷 네. 주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50억 융자받은 사례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네. 아무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데 네. 그냥 그 주소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할 때였어요. 근데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책방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 인터넷 버블이 막 올라가면서 막 98로 따가다가 막 3달러 넘어지면서 그때 다 파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3달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몇천 배, 3,000배, 5,000배예요. 98로 따라간 주식에 3달러 왔는데 누가 그 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무도 안 보죠. 안 보죠. 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네. 아무나 돈 못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하냐면 어떤 사람이 돈 버냐. 실패 속에서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실패를 실패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특히 코로나가 이 흐름을 팍
앞당겼어요. 사실 코인이 제일 뜰 때는 2017년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한순간에 내가 100억 부자 되던 시절이에요. 비트코인 하나로 그냥. 네네. 후에 막 대중이 열광할 때는 이미 늦을 때에서 사실은 ICO가 제일 핫할 때가 2017년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중국에서 금지를 하면서 그때 중국에서 ICO를 다 불법으로 해놓으면서 한국에 막 쓸려왔어요. 정말 그냥 한순간에 내가 내 옆에서 400억 버는 사람 봤어요. 이거 리얼 스토리고 네. 한두 명 아니고 수많은 사람 그렇게 네. 벌었어요. 그게 한순간에 다 나눠놨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가지고 이 시대가 아까 인터넷처럼 그게가 끝났다. 블록체인이 끝났다. 메타버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타버스냐를 알아야 돼요. 왜 블록체인이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메타버스에 관련 블록체인 기술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요즘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없어요. 요즘에 제가 간다고 더 많아. 비트코인 뭐 이런 이야기 더 많이 요즘에 더 많이 해요. 요즘에 메타버스 비트코인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근데 별로 저는 없어요. 더 많이 하고 오히려 그때 막 핫할 때 난리 났을 네. 때 제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 그때는 오히려 제가 엄청 네거티브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엄청 네. 핫할 때 그거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이에요. 99.9%가 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네. 지금은 아무도 말할 때 또 지금 제가 엄청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 그 유튜브에도 많이 들어온 이유가 제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MZ 시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시대에서 기초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걸 체험 못했는데 코로나가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우리 성균관대가 2000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학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맞아요. 강의해래요. 네. 우리는 오프라인만 하다가 갑자기 온라인을 하니까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오프라인은 강의 3시간씩 보통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3시간 하잖아요. 하루 동안 아무 일도 못 해요. 에너지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듣는지 마는지 이러다가 한 2년 지난 다음에 작년부터는 어제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지만 오프라인 나오라고 했어요. 작년부터. 왜냐면 학교 주변 상가가 다 망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죠. 중국 유학생들 4,000명씩 오는데 다 중국 가버리고 이러니까 북경에서 성균관대 강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가 유학생 장사하고 이런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와. 교수들도 다 학교 나와 강의해. 오프라인으로 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온라인을 하니까 나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앞으로 이거 화나서 교수생활 못하겠네. 나 좀 사직해야 되나. 나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못하겠네. 이 생각에서 내 사직을 생각 다 했어요. 그때 온라인으로 막 강의하니까. 근데 작년에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라니까 막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1시간 택시 타고 가면 1시간 오는 게 1시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내 왔다 갔다 2시간 가서 강의 3시간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옛날처럼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유학생들도 중국에서 있으면 와서 월세도 안 맡아도 되고 와서 현지 생활비도 안 내도 되고 집에서 하면서 돈도 절약하고 공부는 고무대로 하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지? 오히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온라인을 선호해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오히려 전 세계가 내 학생이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시장이 넓어져요. 교육시장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프라인만 하면 직장인들이 와서 하기 공부 못해요. 그렇잖아요. 직장 그렇죠. 버리고 오면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MBA 하는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으니까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요즘에는 온라인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자, 이러면 온라인이라는 게 결국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경제 생태계 공급망이 만들어져요. 제페토 있잖아요. 제페토. 아바타 입는 옷을 안 사잖아요. 이게 내복을 줘요. 이게 내복 입고 뛰어다니다. 이거 보기 싫잖아요. 나무는 세련되게. 그래서 저도 돈 주고 옷 샀어요. 그거 돈 주고 제가 샀다고요. 그러면 무슨 사람이 생겨요? 전부 아바타 의상을 설계해주는 디자이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몇십만 명이에요. 지금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지금 몇십만 명이라고요. 지금 동대문에서 의상을 설계해주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요화의 아바타를 위해서 그 패션을 설계해준 디자이너로 몇십만 명이 있다고. 80만 명이 있어요. 그럼 또 그게 공급망이 생겨버린다고요. 그게 완전 다른 생태계예요. 그렇죠. 현실에서 옷을 설계하는 거랑 아바타한테 옷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종이 생기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산업이 큰데 이게 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거품이 꺼져서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커지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예. 그 시장이 너무 예. 과열이 됐던 게 이제 좀 거품이 좀 이제 꺼졌던 거라고 그다음에 보고 이제는 실력자만 가는 거죠.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서 망하면 이제는 다 망하고. 망할 건 망하고 진짜만 남아서 예. 진짜 우리한테 부가가치 주는 산업으로 인터넷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다 망하고 아마존 같은 기업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마존 네. 왜 살아남았을까? 확실히 부가가치를 준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부가가치 줬나 이 기업이. 그때 다 서점에가 책 살 때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책 가격 비교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한테 부가가치를 준 거예요. 내가 그 돌아가면 그 책을 다 조사하려고 한 번에 다 검색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발이 몇 개 돼야 다 다니면서 알겠어요. 근데 인터넷 딱 치면 검색어 딱 치면 쫙 나오고 가격 쫙 나오고 바로 구매까지 얼마나 나한테 얼마나 생산성을 높여줬나요? 나라 그게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실력자들만 남아가지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시작이 진짜 된다.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럼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온라인화, 뭔가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온라인에 적응을 좀 빨리 하면서 이제 급성장을 할 거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화폐 가치로서의 블록체인이 이제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그 세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한국이라는 요 국가 영토 내에서 쓰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어떤 국가에서 국가라고 표현하기 네, 그렇지만 어떤 세계. 경제적인 거기서 쓰는 화폐들이 있어야 돼요. 네. 메타버스라는 것도 한 개의 영토예요. 거기서 어떤 국가의 화폐를 쓰잖아요. 그게가 못 돌아가요. 예를 들면 제페토 안에서 달러만 쓴다. 네. 제페토가 돌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못 돌아가요. 미국이 한 정책 한 방에 죽어버려요. 네. 미국 정책 한 방에 죽어버려요. 달러를 쓰겠어요? 당연히 안 쓰겠죠. 네. 위안화를 쓰겠죠? 안 쓰겠죠. 네. 그게 뭘 써야지? 자체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중국하고 미국 요즘에 싸우잖아요. 네. 미중 갈등 뭐 네, 이러잖아요. 패권선 싸움한다 이러는데 미국이 중국을 아무렇게 해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외환 위기 맞았잖아요. IMF가 들어왔잖아요. 네. 왜 그럴 수가 있었냐. 한국은 자본시장이 개방해 버린 거예요. 외환이 마음대로 대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머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왔다 쏙 나갔다 들어갔다 쏙 하니까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면 한국이 편하게 살다가 미국에서 돈을 흡수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모지국은 다 파산하는 거예요. 돈이 네. 쏙 나가 버리니까 지금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 역전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럼 다 미국 돈 가버리면 한국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중국은 외환시장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통화 정책 해도 중국의 돈은 영향 못 주니까 미국이 금융으로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 게 기술밖에 없어요. 기술 어떻게 첨단 기술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가 기초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이 자산의 가격이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찍냐 안 찍냐는 이 자산 가격이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오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동 국가도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봤자 미국이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메타버스에서 온라인을 다 돌아가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미국이 다 지배를 하고 다 돌아가게 해버리면 그거는 돌아갈 수가 없는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라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도 온라인 대학으로 하면 전 세계가 내 학생으로 된다. 네. 근데 오프라인 하면 거기밖에 안 된다 이랬잖아요. 메타버스라는 특징이 온라인의 특징이 전 세계가 하나의 나의 시장이 되는데 자기 화폐를 안 쓰고 어떤 달러를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가버려요. 네. 달러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어느 나라 통화 쓸까 했는데 답이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코인이라기보다도 표현을 디지털 통화라고 하는 게 맞아요. CBDC가 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네.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있잖아요. CBDC 될 수 있고 아까처럼 자기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설계하기에 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게 메타버스 돌아가려면 우리가 익숙한 법적 통화들 있잖아요. 네. 달러, 원화, 위안화 이게 다 대환이 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환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가격이라고 보지 말고 비트코인 가격 얼마니? 이렇게 보면 문제의 본질이 안 맞고 그 가격을 환율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다른 세상의 화폐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 보고 지금 블록체인 사업하거나 플랫폼 사거나 메타버스 창업하는 분들은 제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체의 가상화폐 질투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한 화폐 아니고 달러에 백인시키면 안 되고 모든 화폐에 자유 대환이 되도록 금융 설계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뭐 쉽게는 뭐 비트코인과 당연히 뭐 당연히 해야죠. 네, 되고. 네, 그래서 내가 만든 안유아 코인이 있으면 안유아 코인과 비트코인 또 하나의 환율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부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네. 이젠 세상은 누가 컨트롤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미국이 컨트롤하는 세상이었잖아요. 네. 미래 세상은 미국이 컨트롤하는 걸 어느 국가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중국은 이제는 이 세상에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위안화 국제화를 내세운 거죠. 결국 CBDC, 위안화 CBDC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들통화. 중국에서 제일 먼저 하거든요. 네. 정말 한 번 더 플러스하면 메타버스가 그러면 가야 되냐. 중앙은행이 답을 해줬어요. 만약 그 세상 안 온다면 중국인민은행이 CBDC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행 CBDC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세상에 오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CBDC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예. 그 미국과 중국 뭐 사이가 좀 또 네. 요즘 또 아주 뭐 상황이 네. 또 좋지는 않으니까 네. 또 미중 또 반도체 전쟁이라고 그렇죠. 부르기도 하는데 예. 현재 상태가 또 어떤지 뭐 최근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 1차 무역전쟁은 크게 상처를 안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왜냐하면 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 기간에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더 해를 봤죠. 왜? 네. 중국이 싼 물건들이 관세를 붙여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가격만 높아진 네.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작년부터 금리를 엄청 올려왔잖아요. 네. 급격하게 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는 미국에는 오히려 해다. 이래서 요즘에 오히려 또 만나요. 네. 요즘에는 오히려 실무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중국 물건이 들어오는 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서로 쓸데없는 비상벽, 관세, 비관세 장벽 이런 거 좀 최소화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 가자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두 번째는 2차 전쟁은 뭘로 가버렸냐면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간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저지죠. 기술 강국으로 가는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트럼프 때는 혼자 때려버렸는데 바이든이 올면서 동맹국을 이끌어가서 동맹국을 앞세워서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기술 굴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중국 기업들을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미국에는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네. 그게 AI 쪽,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쪽, 바이오 뭐 이런 중국이 잘하는 기업을 갖다가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저 기업하고 거래하지 마. 네. 저 기업하고 거래하면 얘네 기업도 페널티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올라와서부터는 양상이 기술 싸움으로 갔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갈등은 4개의 단계입니다. 무역, 기술, 군사, 금융. 네. 어쨌든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뭐 고도의 기술이 맞아요.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맞아요. 미국은 이제 중국을 맞아요. 견제하고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예. 이거는 우리도 나도 이제 양보를 못하는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나름의 반격을 그렇죠. 할 거나 아니면 하고 있을 텐데 예. 어떤 뭐 반격 카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본가들이잖아요. 보통 기술에 투자하고 네. 기업을 키워가는 건 자본가들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중국입니다. 여기서 내 사업을 하는데 저 기술이 필요해. 그럼 옛날에는 그냥 가서 사왔어요. 왜 그게 빠르니까. 네. 돈 있으면 사오면 되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커요. 사마오면 성공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 뭐 찡동, 뭐 텐센트, 바이두 창업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해외에 있던 거 가다가 중국에서 했더니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자체 어떤 뭐 처음부터 뭐
기술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이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왜 해외에 있는 걸 다 갖고 와서 중국이 워낙 중국 시장의 장점이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네. 아무것 만들어도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한 상용화가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기술이 있으니까 중국은 다 쉽게 성공하니까 다 사왔어요. 그냥. 제일 많이 사온 나라가 미국. 유럽이 네. 특히 독일 이런 데 네. 프랑스 제일 많이 사왔죠. 사실 한국에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일본 네.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던 게 갑자기 미국이 이제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중국 자본가들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사오는 게 빨랐는데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디서 죽어야지 빵하고 죽을 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제는 자기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필요한 기술은.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은 뭘 잘하냐면 앞에 말을 제가 다시 종합해드리면 0에서 1을 만드는 걸 미국이 잘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미국이 잘해요. 1을 갖다가 N개로 만드는 건 중국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0에서 1을 미국이 안 주겠대. 네. 그러면 중국 부자들은 옛날에 빨리 성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는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줘서 네. 야 개발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돈을 대가를 불문하게 줄게. 실제 이게 진짜 리얼 스토리예요. 과학자들 앉혀놓고 세계 첨단 과학자를 불러와요. 사람이 오는 건 미국이 못 막아요. 사람이 오는 거는 불러놓고 내가 100억 줄게 개발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웨이가 최신형 핸드폰을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7나노미 자기 칩 생산을 파운드리 칩 다 자기 건 거예요. 7나노가.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멘붕이 온 거예요. 미국이 특히.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다 쪼개서 지금 분석한다잖아요. 미국 사무부 장관이 그렇게 명령했대요. 저 갖고 와 다 분석해. 얘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리얼이라면 미국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걸 준 거예요. 이제는 저지가 어서 늦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룰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자본이 왕이었어요. 자본이. 네. 돈 있는 자가 왕이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기술을 가진 자가 왕.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한국이든 어느 나라 똑같아요. 이 과학자 있네. 이 사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전 국가별로 과학자 싸움이에요. 결국 그 과학자 어디로 가냐 이 문제예요. 화웨이가 이제는 완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 5G에서 선도로 가게 되나 4G까지 중국이 낙후했거든요. 왜 5G에서 선도를 치고 나가냐면 화웨이에서 어떤 과학자의論문을 본 거예요. 그게 튀르키예 터키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찾아갔어요. 그다음 돈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 개발해줘. 그래서 5G를 성공시킨 거예요. 그냥 완전 초기 단계에서 그냥 바로 네, 그냥 돈으로 네. 투자를 엄청 해서 5G 특허를 다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선도를 한 거죠. 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중국이 그거 못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결국 네. 사람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초기부터 과학자를 이제 딱 데리고 가서 이제 개발을 미국이 하고. 기술을 수출 못하게 하니까. 예. 그럼 이렇게 뭔가 분쟁이 네. 생기고 했던 것들은 결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G2가 된 거.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을 이제 턱 밑까지 쫓아갔던 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미국을 쫓아갈 수 있었던 어떤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사실 이 책에 네, 더 플로우.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읽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제 책에 대해서 읽어라는 건 아니고 네. 중국 경제가 G2로 오게 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많은 사람 망한다는 표현을 써요. 네. 잃어버린 일본 30년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어제는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부동산에서 찾아야 돼요. 중국이 만약에 망한다 이러면 부동산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부자들하고 중국 부자들이 공통한 게 있어요. 다 부동산 부자예요. 1세대 부자, 2세대 부자 대부분 다 부동산 부자예요. 그 역시 시대에서 운명이었다.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을 성공했는데도 부동산 뭔지를 몰라요. 다 그냥 토지다, 건물이다, 뭐 위치다, 입지다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면 어느 한순간에 성공해줄지 모르지만 답은 뭐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GDP 있잖아요. 네.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땅 부지 값이 엄청 올라가고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지어지면서 그 부동산 수요가 그것도 처음에는 공급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그냥 사던 시장이었어요. 결국 도시화가 중국이 30%에서 지금 60 몇 프로까지 왔거든요. 네. 그게 다 사실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개발한 게 결국 토지 개발, 네. 부동산 개발 그렇잖아요. 사무실 제도, 네. 뭐 주택 제도 다 상가 제도 다 건물을 짓는 거니까. 뭐 짓기만 해도 막 다 근데 팔렸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전자제품이잖아요. 결국 다 이런 요즘엔 또 가구에.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네. 스마트홈 요즘에는 해서 뭐 하나 누르면 다 컨트롤 되니까 요즘에는 또 거기 심지어 AI도 들어가고 네. 부동산인데 종합 산업인 거예요. 모든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거죠. 네. 같이 가는 그러니까 GDP가 부동산 경제가 발전하며 GDP가 모든 산업 같이 잘 가면서 성장한 거죠. 금융도 발전하고. 금융도 당연히 발. 제가 풀지는 않을게요. 제가 풀려면 사실 한 8시간 강연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경제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근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60조 달러예요. 미국은 30조도 안 돼요. 근데 GDP는 미국이 25조고 중국은 한 19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가총액이 미국 GDP보다도 2~3배 더 높아요. 네. 근데 실제 중국 GDP는 미국보다 낮아요. 많이 낮아요. 한 네. 70%밖에 안 돼요. 80%.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이 중국 부동산보다 3분의 1도 안 돼요. 네. 웃기잖아요. 말이 안 맞죠. 무슨 말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1인당 소득 수준이 12,00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 미국은 1인당 소득 수준이 5만 달러 넘는 나라인데 네.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높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제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GDP의 다 부분이 부동산 경제를 빼면은 부동산이 무너졌다 이러면 GDP가 어떻게 돼?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60조 달러가 지금 60달러, 20조 달러 되면 3분의 1이 떨어진다. 3분의 1로 떨어진다면 모든 산업, 거기서 일하는 모든 소득, 거기서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겠죠. 그 과정을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조정이 끝나야 중국 경제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잘못 다루면 국가 운명이 무너져 버려요. 한국도 부동산이 지금 위태해요. 왜? 한국하고 중국이 조금 달라요. 중국은 부동산 부채를 누가 졌냐면 지방 정부가 졌어요. 한국은 부동산 부채를 누가 졌냐면 가게가 졌어요. 그러면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있잖아요. 한국 가게들이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금리를 미국 달러 올리다가 못 올리게 됐잖아요. 올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 한국 부동산은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6% 수익률을 안전하게 벌었어요.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6%는 안전하게 벌었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확 바꿔놔 버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후 또 코로나 터지면서 아무도 돈 못 벌게 만들어놨어요. 부동산이. 근데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이 돈 못 버냐? 전 그렇게 안 봐요. 스토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나 소나 막 해도 돈 벌었다면 이제는 진짜 아는 선수만 오히려 더 큰 돈을 번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헝다 망하잖아요. 네. 삐그에 망하잖아요.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중국 부동산 망해요? 아니죠. 이제는 진짜만 남아서 진짜 큰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냥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 네. 중국 부동산이 위기 상황인 거는 맞는 건가요?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부동산은 지금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가격이 이게 예를 들면 6억짜리다. 원래는 이게 2억을 해야 맞는 거였어요. 근데 네. 6억이에요. 네. 그럼 2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정부 선택이 남은 거예요. 네. 2억인 거 알아 이제. 네. 근데 6억에서 바로 2억 가면 은행부터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6억짜리를 은행가 대출할 때 얼마에 받아요? 50%면 해줘도 3억 받았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바로 2억 가보면 은행이 그걸 갖다가 경매 부채도 은행이 1억이 부실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두 개지 모든 은행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6억에서 바로 2억 갚으려면 중국 모든 은행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제는 알아요. 문제 뭔지. 결국 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단기 쇼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적어도 중국 정부 정책은 뭐냐면 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신용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것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네. 가서 다 찾아와요. 돈을. 네, 돈 빼러 가죠. 예, 돈 네. 빼러 가죠. 그럼 뱅크런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 은행들이 가서 너도 나도 가서
원래는 광동성만 그랬는데 갑자기 강서성, 흥룡강성 다 은행가 돈 찾아오면 전체 은행 신용이 무너지는 거.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처럼 위기인 거예요. 그게 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중국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한다고 방어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항상 희망을 줘야 되잖아. 네.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서 망한다 생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6월 갖다 2억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래서 헝다가 원래 언령 파산했어야 되는데 파산을 안 하고 절차적으로 정리하게 단계에 들어가게 해서 이 2년 3년 절차 정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창업자들 돈을 자꾸 해외에서 네. 보호장치를 걸어놓고 못하게 하니까 쟤네 해결할 마음이 없냐 하고 지금 구속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는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가려고 해요. 만약에 그때 헝다 부도 창업자 입장 부도 나는 게 도움이 돼요. 왜 개인과 회사는 회사 또 다르니까 부도 나는 게 난 좋아. 난 돈이 어차피 억만장자니까 네. 내 돈은 내 돈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도 나는 게 난 빠이빠이 하고 해외 가서 해피하게 살면 되는데 그거 하게 하겠어요. 중국 전체 시즌 리스크 번지는데 그게 지금 비고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무스하게 정리하는 단계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바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면 이 돈들이 신산업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경제성이 계속 떨어진 이유가 처음에 말했던 시대에서 흐름을 다 놓쳐버렸어요. 2000년 초반 때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의 고속 성장 흐름을 놓쳐버렸고 2010년 모바일 인터넷 고속 흐름을 그래서 지금 일본 우리 딱 일본 하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 없어요. 일본에. 야후 조펜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기업 없어요. 네. 돈이 부동산에서 제대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가 이 책에도 그랬어요. 잃어버린 30년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이 성장했거든요. 왜? 모바일 성장을 그대로 미국 네. 빅테크 다 테이크한 거예요. 네. 그게 스타 기업 중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테이크한 네. 거죠. 왜냐하면 옛날 건 다 파산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실리콘밸리 다 파산시키잖아요. 정리하고 가니까 돈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바로바로 성장 산업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 중국 정부의 선택이겠죠. 그럼 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위기 상황인 게 한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왜? 한국은 미국이 망해도 항공 타격 크고 네. 중국이 망해도 항공 타격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타격을. 네, 제 수치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1% 성장하면 네. 한국은 0.25% 성장해요. 네. 중국이 1% 성장하면 네. 한국은 0.16% 성장해요. 그게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은 다 잘 돼야 한국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뭐 누가 뭐가 됐든 간에 네. 성장을 다 해야 네. 사실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사실 뭐 누구 하나 뭐 잘 안 되는 순간 우리는 타격을 입는 나라. 그렇죠. 네, 사실 뭐 세계가 다 잘 돼야. 맞습니다.